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한 사람당 월 300만 원을 벌면서도 1년 만에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 300을 벌어서 어떻게 6천을 모아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비밀은 단순합니다. 통장 나누기, 가계부 작성, 자산 정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물론 부업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축 금액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통장 나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한 통장에 이것저것 쓰시는데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샜는지 모르게 됩니다. 저희는 월급을 받으면 크게 고정지출, 생활비, 용돈, 저축으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총 버는 월급에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저축금액으로 설정해서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먼저 각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 금액, 예를 들어서 보험비나 구독료, 관리비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가계부를 통해 저희 부부의 한 달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쓰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총 버는 금액을 예를 들어 600만 원이라고 하면 고정지출 100만 원을 제외하고 경조사나 이벤트성 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한 달 평균 생활비 130만 원 정도를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용돈 40만 원씩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290만 원은 저축할 수 있게 월급날 저축 금액을 자동이체 설정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저축을 적금이나 예금을 하지 않고 일부는 파킹 통장에 넣어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고 일부는 지수 투자용으로 적립식 매수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나 여행, 공과금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있을 때에는 비상금 통장에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월급날 본인의 각자 통장에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각자 용돈만 남을 수 있게 세팅해서 제한된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생활비나 용돈을 여유있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주어진 금액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서 저축 금액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은 톱스 모임 통장을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각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이 카드를 결제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되기 때문에 각자 서로의 소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날이 되자마자 알아서 돈이 분배되고 저희는 남은 용돈 안에서만 쓰게 되니까 절약이 습관화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 작성하기인데요. 저희는 엑셀 가계부 대신 구글 시트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공유 가능하니까 투명하게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꼭 정리하는 것인데요. 서로 미룰수록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부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이 정확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트를 통해 대분류, 소분류, 지출 방법을 나눠서 가계부를 작성했고 식비, 용돈, 생활용품, 건강, 경조사, 이벤트성으로 항목을 나눠서 각 항목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항목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옷 하나를 사려다가도 절제하게 되고 배달을 시키려다가도 집밥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내가 저번 달에 비해서 얼마큼을 썼는지 얼마큼이 남았는지 파악하면서 지출을 조절하는 용으로 가계부를 활용했습니다. 매달 작성하다 보니 저번 달 대비 얼마큼 아꼈고 또 얼마큼 더 썼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지출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산 정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가 함께 앉아서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별로 나누는 것인데요. 저희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세 가지로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유동자산에는 다시 크게 현금성 자산과 투자로 나눴는데요. 예금, 파킹통장, CMA처럼 바로 현금화 가능한 것과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의 평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평가 금액을 정리하다 보니 저번 달 대비 총 투자 금액이 얼마큼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 투자 성적까지 매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묻어두기만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니 내가 보유한 주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일부 매도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정리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연금저축과 청약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에도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평가금액으로 기록했습니다. 부채에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또는 전세대출에 들어간 대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하고 거기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자산을 정리했고 전달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지? 얼마나 줄었지? 저축 금액이 저번 달에 비해 줄었네? 이렇게 수치를 확인했더니 절약이 재밌어지고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사실 돈 모으는 게 너무 막연해져요. 그냥 아껴야지 라는 생각으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달에 한 번 많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30분 정도 투자해서 부부가 같이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절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역할이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저희가 1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건 통장 나누기, 가계부 작성, 자산 정리 이 세 가지 덕분이었어요. 사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 세운 목표가 있으니까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르고 힘들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절약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